안녕하세요. 주식한 의원 허준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삼성전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만 원 조금 밑에서 59,700원에서 이렇게 종가 마감을 좀 하였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여기 58,900원 저점을 지금 깨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반등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뭐 100%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바닥에 가까운 건 사실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58,900원 이 구간이 바닥일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최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 저점이 끝나고 다시 추세를 돌릴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6만 원 밑에면 보지도 말고 사라는 말이 좀 있죠. 옷자 보면 그냥 사라라는 말도 좀 있지만 저점은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지 우리가 뭐 감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삼성이 결국 HBM을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다른 이제 실적을 좀 견인할 만한 아이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은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자, 결론 먼저 말씀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근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나고요. 자, 그 근거를 먼저 볼 텐데, 자, 그 전에 오늘의 이제 수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정말 미쳤어요. 이놈들이 오늘도 460만 주 매도를 좀 했고요. 미친 듯이 지금 물량을 다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자, 와, 정말 많이 던졌는데요. 자, 연기금은 최근에 좀 매수로 일관하고 있죠. 오늘은 약간 팔았긴 합니다만, 지난 이제 한 달간을 봤을 때 200만 주 정도 매수를 좀 했고, 기관은 400만 주, 개인들이 이제 미친 듯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지금 비투로 1조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삼성을 1조 정도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자, 프로그램도 보시면 오늘 140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어요. 자, 저점이 오면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비중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합니다. 자, 여기 외국인 비중을 좀 보시면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한도 소진율이 53%예요. 53%.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좀 많이 갔을 때는 56%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었죠. 자, 이런 구간, 지난 8월이면 주가가 언제죠? 이때인가요? 이때쯤 되는데 그 전까지 좀 볼까요? 7월, 이 고점일 때 7월 12일.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56%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불과 3.5%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만큼 원래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분량을 좀 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56%면 절반 이상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300조대로 떨어졌죠. 355조. 355조인데, 자, 이 중에서 56% 전체 이 정도에서 3.5% 매도를 했으니까, 이걸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대략 3%니까 요 정도 매도를 한 겁니다. 요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이 50%를 깨는 그 49%대까지 빼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50%를 깨진 않을 걸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 하루 빨리 좀 매도를 멈춰야 될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열심히 좀 우리 개인들하고 기관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6만 원 위아래를 왔다 갔다 계속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또 오늘 저기 관련주 중에서요. 자, 우리 일단 SK 하이닉스를 먼저 좀 보시면요. 여기 이제 2시 반 정도 됐습니다. 장 막판에 거래 대금이 엄청 몰렸죠. 엄청 몰리면서 이렇게 위로 쏴주는 종가 최고가로 끝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일봉만 보더라도요. 여기 이제 단기 박스권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자, 그럼 우리 삼성의 시간은 언제 올까요? 결국에는 하이닉스랑 삼성의 차이는 딱 이거 하나거든요. HBM을 공급하느냐 못하느냐 하나인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HBM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럼 삼성도 이거 뭐 얼마 전에 뭐 5세대 모델 사실상 뭐 공급 불가능 수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었고 제가 좀 비판을 좀 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다만 올해 4분기면 너무 좋고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 못지않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이렇게 선 반영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자, 삼성전자는 올라갔던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차트 안에 있어서 비슷해 보이는데요.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훨씬 적어요. 하락폭이 훨씬 길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지금 여기 6만 원을 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때가 2023년도입니다. 날짜 보이시죠? 2023년도 1월, 이때가 반도체가 정말로 안 좋았던 시기였어요. 23년도에.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뭐 6천억, 6,500억이었나요? 6조 5천억.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이 좀 나왔던 시기였는데, 이때보다 지금이 실적이 훨씬 좋다. 그리고 HBM의 가능성, 이때는 뭐 기대감으로 올랐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퀄테스트.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에이징랜드라고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 가기도 했고, 또 하나 한미 반도체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오늘 거래대금 2,600억 터지면서 방향 위로 끌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우리가 아직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해요. 다만 삼성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일자에는 이제 엔비디아 반등했죠. 역시 강한 놈이 제일 셉니다. 반등했고요. 뭐 브로드컴, AMD, 퀄컴 이런 것들은 그냥 보합권 정도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게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죠? HBM 공급하니까 결국 핵심은 HBM이에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회사는 강하게 반등을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거 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넥스트 HBM 기대감이 솔솔 불어온다. 삼성전자의 GDDR이 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업계 최초로 또 개발했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 센터 전용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이 GDDR은 이제 그래픽 처리에 좀 더 적합한 DDR,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계 최초로 24기가 7 DDR7 램을 개발했고, 내년 초에 상용화를 할 거다. HBM 대체제 역할을 기대하고요. 엔비디아 신규 GPU의 수요 본격화. 이거는 그 AI 가속기는 아니고 RTX 5 시리즈죠. 기존에 뭐 4070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5070 이런 5 시리즈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수요가 본격화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중저 사양의 AI 서버에서 HBM을 대체할 역할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인 디램은 우리가 레거시라고 하죠. 레거시 디램은요. 이 삼성이 아직도 글로벌 탑인 건 맞아요. 물론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원래 점유율로 봤을 때 삼성이 탑이고요. 기술력도 탑입니다. 자, 업계 최초로 24기가 GDDR7을 개발 소식을 알렸고 내년 초에 이걸 이제 상용화를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샘플링 끝나고 이제 양산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BM의 일부를 대체할 것이다. 여기에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RTX 50 시리즈에 이 DDR7 제품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장 수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즉 HBM을 공급하기 전까지요. 이런 GDDR7 24기가바이트가 이 제품으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어요. 자, 17일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12기가 GDDR7 램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데이터 센터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랙엘이나 이거 최고 사양에는 어차피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 GDDR7으로 데이터 센터의 AI 가속기를 굴리기가 버거우니까 개발이 된 게 HBM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HBM은 AI 데이터 센터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 GDDR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자 이제 DDR 램을 연속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패키징한 HBM이 가장 적합한 게 돼버렸지만 그 전까지는 충분히 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저가 데이터 센터에는 충분히 사용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당 제품군은 고사양까지는 어렵겠지만 중저사양의 AI 서버 쪽에서는 그 HBM을 대체할 수가 있다. 왜? HBM이 너무 비싸니까요. 너무너무 비싸서 오히려 이런 GDDR7 이런 용량이 큰 24기가 이런 제품을 여러 개를 좀 사용하면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칩 설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짐 켈러가 이끄는 캐나다
AI 반도체 스타트업에서 이 HBM 대신에 GDDR6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왜? HBM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GDDR7이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차세대, 사실 게이밍 PC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긴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콘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같은 제품들도 많이 쓰지만, 여기 있는 독점작들이 PC로 원래는 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소니나 이런 데서 이제 풀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럴 바에는 비싸게 콘솔을 사지 않고 PC를 사겠다고 해서 그 PC 게이밍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러면 이제 차세대 그래픽 카드에 즉 RTX 50 시리즈에 이 GDDR7이 탑재될 것으로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해 봤고요. 역시 이제 일반 레거시 제품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능력은 상당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자, 또 하나, 대만의 TSMC가 3분기 순이익이 약 14조 원으로 전년비 54%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파운드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파운드리에 절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대만 TSMC가 잘 나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자, 물론 뭐 폭스콘도 있고 뭐 애플의 제품도 있고 그 A 바이오닉 칩도 이제 생산을 하겠지만, 결국 여기서 가장 큰 수혜는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 내지는 호퍼에 미친 듯한 수요가 그렇게 이 그 TSMC의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즉 AI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공지능은 더 갈 겁니다. 더 많이 갈 거예요. 그거의 직접적인 수혜가 TSMC인데 이 주식을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죠. 삼성은 파운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HBM은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자, 외국인이 던진 삼성전자 연기금 매수 시동이 걸었다. 방금 보여드렸고, 이거 보세요. 삼성 HBM4로 승부 건다. 이건 지난주부터 좀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추가된 내용이 개발팀을 점점 확대를 하면서 내년 하반기 양산으로 목표를 유지할 것이다. 시장 상승 사이클을 맞이해서 인력 재배치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게 너무 아쉬워요. 5세대. 근데 곧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은요, HBM4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3E 5세대 모델을 포기한 건 아니다. 외신들은 좀 불안한 기사들은 나오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12단, 8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빠르면 4분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개인들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역사적인 신저가의 수준이에요. 저가의 수준. 지금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등 흐름 나온다면요. HBM4가 내년 양산이니까 내년 말 1년 남았어요. 주가는 6개월 정도는 선 반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이제 스물스물 반등할 때가 올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이거 5세대도 끝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 사이에 퀄 테스트를 하는 그 사이에 차세대 GDDR7 이 제품으로 게이밍 시장 및 최고 사양이 아닌 중간 정도 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어차피 HBM은 모자라요, 지금. 어차피 모자라서 블랙웰에 호퍼에 들어가기도 모자랍니다. 자, 여기에 하이닉스가 공급하면은 뭐 잘하고 있는 거지만 이 부족한 수요를 GDDR7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1년 정도 안에 6개월 선 반영하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조금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12월까지 올해 연말까지만 좀 보시면요. 분명히 반등 흐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비슷한 생각으로 연기금이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타 뭐 금융투자는 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타 법인이나 투신들도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고 자, 이번에는 개인들의 승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자, 지금은 일단 매도는 안 하실 거죠. 어차피 지금은 보유해 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 부분은 확실하고요. 우리가 일반 레거시 제품도 충분히 실적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핵심 HBM도 결국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우리 반도체 소통방에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특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타점, 지금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야 됩니다. 매수 타점, 또 매도 타점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대장주고요. 돈을 벌고 싶으면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 돼요. 무조건. 바이오 안에서 자기 계좌의 포트에 바이오가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10월 말까지 보유할 건데 기술 수출 재료가 나올 거예요. 11월 4일 월드 ADC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로 보고 있고 세력들이 매집을 모두 끝내놓은 종목입니다.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자, 10월 말까지 목표 수익률 100% 보고 있는 종목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선물.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기 대화제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자,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화제약이요. 여기 이제 저점이 얼마였죠? 저점이 이제 상승이 시작되기 초입 구간 1200원입니다. 1200원. 그쵸? 1200원부터 전일자에 24,5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2배, 2.4배가 오른 겁니다. 그쵸? 2.4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드린 종목들을 좀 보시면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바이오다인,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대화제약. 자, 들어보세요. 유한양행이 대표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으로 성공한 이제 종목이고요. 여기 상승 전에 보시면 7, 8만 원대였어요. 7, 8만 원대에서 16만 6,900원까지 이 시가총액이 무려 12조나 되는 종목이 2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2배가 올라서 12조니까 6조에서 12조가 되는데 엄청나게 급등을 좀 했고요. 자, 또 하나 여기 알테오젠 바이오다인, 에이벨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전부 다 보시면요. 이게 이제 시장 주도주에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알테오젠 역사적 신고가죠. 너무 좋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마찬가지로 계속 우상향 차트가 되게 비슷하죠. 근데 알테오젠이 상승률이 더 높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다인이 이제 신규 상장주였는데요. 자, 이 종목도 여기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에 그 전에 여기가 이제 9,000원이었고요. 24,000원까지 불과 뭐 한 3, 4개월 만에 2.5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기술 수출이 나올 겁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자, 11월 4일에 월드 ADC라는 학회가 열립니다. ADC가 뭐죠? 4세대 항암제예요. 자, 기존에는 우리가 뭐 표적 항암제다, 면역 항암제다 이런 걸로 이제 암 치료를 했다면 점점 이제 4세대 항암제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ADC가 아마 대부분의 항암제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월드 ADC가 11월 4일에 있는데 자, 10월 말까지 그 이벤트 전날 반응을 할 겁니다. 미리 선반영을. 자, 목표 수익률 100%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계좌에요. 현금이 만약에 지금 없다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런 종목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손절입니다. 자, 전량 정리는 못하겠죠. 전량은 못하겠지만 절반만, 딱 2분의 1만 정리하셔서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단기간에 이 손실을 모두 다 회복을 하고요.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물 보내주시면 되고요.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제가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참여 안 하신 분이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이거 거의 재능 기부예요. 이거 함께 해보시면요. 단타가 아닙니다. 자, 시장 주도주 두 종목을 공략을 해요. 보통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하루에 3%씩 매일매일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누적 수익은 60%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3%씩 한 달에 20거래이니까 60%죠.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셀비온으로요. 수익을 좀 냈는데요. 여기 자, 여기서 매매마크 내역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누르시면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요거를 누르면요. 제가 이제 매수 매도했던 구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셀비온 이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샀죠. 사서 매도를 했어요. 그 앞에 이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도주가 맞았고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매수 매도 평균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3,050원에 샀죠. 그리고 23,600원, 800원, 거의 뭐 24,000원까지 분할 매도를 했으니까요. 평균값 23,800원이라고 계산을 좀 해보면요. 자, 계산기를 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23,800원. 그쵸? 그리고 이거 수익률 계산하는 거 아시죠? 매도가 마이너스 매수가. 매도가 나누기 매수가예요. 자, 매수 평균가가 23,050원.
그럼 몇 프로죠? 3.2%, 3.2%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이게 분할 매도해서. 그리고 나서 더 올랐어요. 한참 더 올랐는데 어쨌든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딱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매일매일 3%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해보시면요. 우리 주식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특히 이제 주도주 매매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 자,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이제 500이 800이 되겠죠. 그리고 800을 재투자합니다. 그럼 1200이 되고 1200을 재투자 2000, 3000, 5천만 원까지는 계속 재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5천만 원이 달성이 되면요. 재투자는 멈춥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익금을 모두 은행으로 인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욕심 버리세요. 자, 꼭 500만 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상관은 없고요. 자, 010-5904-8941번 복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리.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자, 우리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초보자든 나이가 많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확률 높은 매매법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주도주 매매법을 완성을 시키는데 깨닫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전업투자 이제 14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법을 이제는 뭐 마스터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루 중에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은 시간대에 가장 센 놈 딱 두 종목 때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자, 셀비온 매수가 10,000원, 매도가 뭐 1,350원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를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셀비오는 바이오 종목이고요. 어제 상장했어요. 신규 상장 종목. 그래서 오늘 매기가 붙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죠. 원래 시장 주도주의 신규주는요, 항상 봐야 돼요. 지금 주도주가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반도체가 시장 주도주일 때 반도체의 신규 상장주는 항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 패턴이고요. 당연히 기회에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매일매일 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 복리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써 있는 독립이에요, 독립.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경제적인 자유 이루고 싶죠. 돈이 필요 없는 삶, 돈이 너무 많아서 자, 이거를 누구나 바라겠지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겁니다. 자, 저와 함께 1년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월급 독립 프로젝트 참여 한번 해보세요. 무료로.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종목을 이렇게 안내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주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5천만 원이 있고 눈이 있다면 3%면 얼마죠? 5천만 원에 3%? 하루에 150만 원이에요. 자, 적어도 100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매일매일.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억의 자산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욕심이고 수백억 건물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노후 생활, 우리의 생활 자금,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이제 저희 와이프 또 생활 자금, 여유 자금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주도주 매매법이고요. 단타처럼 이것저것 기웃기웃 거려가지고 매수하고 손실 보고 매수하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거래대금 많은 시간에 제일 센 놈 두 개만 딱 공략을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분에서 1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거 단타가 아니죠. 단타는 보통 사고서 1, 2분, 2, 3분 안에 결판을 내려야 되는데 주도주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죽고요. 여기 장 초반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거의 50분 동안 올랐어요. 물론 중간에 눌림이 있었죠. 자, 이런 구간 공략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와 함께 복리라고 남겨주셔서 주식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요, 모두 정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급등 구간이 오길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